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성훈입니다. 11, 12월에는 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송년회 파티, 술자리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영상은 술자리가 많을 때 제일 걱정해야 되는 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술자리가 많을 때 제일 걱정해야 되는 장기는 바로 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술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요.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면서 모임을 만들기 힘들고 최근 들어서는 술자리를 별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말로 다가갈수록 술자리가 분명히 더 늘어날 거고 술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항상 간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인 음주가 이어지면 간 세포는 손상을 입게 되고 그 손상에 따라서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방법은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간은 먼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각종 단백질과 영양소를 합성하고 저장하고 또 효소들을 생산해서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해독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간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점점점 간이 굳어지는 간경변증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간경변증은 간경화라고도 말하게 되는데,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미 간경변증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알코올의 독성 물질 중에서 한 80%는 간에서 처리되는데요.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지방간, 간경화, 간암 이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숙취가 생기는데요. 이게 숙취가 생기는 원인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러한 물질이 과음을 하게 되면 알코올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인 ALDH, 이 효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남아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메스꺼움, 두통, 구토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취에 의한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량에 맞는 음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숙취 해소 음료수를 먹거나 숙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주량을 넘어가는 과음을 하게 되면 큰 효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연말처럼 잦은 송년회라든지 이런 회식 자리를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철저하게 일정 관리를 해서 꼭 먹어야 되는 술자리와 개인적으로 먹는 술자리를 좀 분리해서 일정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추가로 알려드릴 내용은 연말 술자리 갖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주 시에는 알코올 분해 속도를 고려해서 가급적 천천히 술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중간중간에 충분히 마셔줘서 체내의 알코올 농도를 낮춰놓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술은 빈속에는 마시지 마시고 안주를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열량이 많은 음식, 기름진 음식 같은 건 특히 피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을 곁들여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는 48시간 정도 간을 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술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하루 술을 마셨으면 하루는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일반적으로 적은 양의 술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간의 입장에서는 분해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그 다음 날은 충분히 쉬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소주 한 잔의 알코올 분해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되고요.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은 3일 이상에 걸쳐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숙취로 인해서 메스꺼움이나 두통, 구토 이런 것들이 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참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급격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액을 맞거나 호소하는 증상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약을 처방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좀 받는 것이 좋겠고요. 다섯 번째로, 만성적인 음주로 간 손상이 의심될 때는 병원에 방문해서 간 수치 검사나 간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간 수치를 확인해서 어느 정도인지 보고 간 수치가 많이 높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간장약을 복용한다든지 혹은 간 수치에 떨어지는 추이를 봐가면서 심하게 간 수치가 높고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확실한 금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간 수치가 높을 때는 음주로 인한 간 수치 상승 외에 다른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 초음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음주로 인한 간 손상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움이 많이 되는 숙취 해소 음료가 있고 덜 도움되는 음료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음주량을 줄이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 숙취 해소 음료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은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장약은 절대 많은 음주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많이 마신 사람의 간은 절대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장약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간 기능 검사에서 수치가 다소 좋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어떠한 간장약도 술을 마시는 것을 다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장약을 믿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절대 안 좋은 행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헛개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대부분은 숙취에 의한 느끼는 증상들을 완화해 주거나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완화해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숙취에 좋다는 음식들이 어느 정도는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얼굴이 빨리 빨개진다면 음주를 자제해야 되고, 얼굴이 빨개지는 자체는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고 알코올로 인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술을 중지하셔야 되고요. 특히 동양인에서 서양인보다 더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얼굴이 많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ST, ALT, 감마 GTP 이 세 가지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간 수치인데요. 일반적으로 AST가 높고 ALT가 높다고 다 똑같은 병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AST가 높은지 ALT가 높은지에 따라서 이런 비율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서 간 수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경화는 결국에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고, 간 경변으로 가면 사실 초기가 아니면 돌아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 경변까지 가지 않더라도 알코올성 간염이나 췌장염 등 술로 인한 치명적인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경화에 대한 무서움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간 경화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간도 마찬가지로 간 경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 정도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그런 검사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술도 많은 원인이 되긴 하지만 의외로 숨어있는 간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실제로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 간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도한 약 복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이약저약 덮어놓고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약저약 먹는 것 자체가 간을 혹사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약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생약, 모든 것들이 과다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약을 최소한으로 드시고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고 다른 약제를 추가하거나 복용하기 전에는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바이러스성 간염은 A, B, C, D, E형 간염이 있는데 A형하고 E형은 주로 급성기로 나타나고 B, C, D형은 만성기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A형 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1차, 2차까지 2번의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고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이때는 3차까지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는 병원 오셔서 항체 검사를 해보고 항체가 없다면 백신 접종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은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러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데요. 평소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을 하시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적정하게 줄이셔서 비만을 해결한다면 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